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와 아이온큐가 합쳐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합치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어떤 기업일지, 과연 왜 5배는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이데일리 쪽으로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좀 다루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슈가 있다라든지 뭐 그러면 다뤄드리겠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 늘 말했지만 제가 이게 24년도부터 방송했던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최소 26년 말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과거 양자 컴퓨터를 다뤘을 때보다도 이미 아무리 조정을 줬다 해도 오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차트적으로만 좀 먼저 본다 하더라도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방수세 돌파가 나오고 바닥을 잡고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평대를 타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하방수세 돌파가 나오고 살짝 이탈이 나오나 싶었더니 빠르게 다시 이제 돌리면서 이평대 회복해주는 흐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다시피 고점대에서 이렇게 하방수세 때 이제 돌파해 주면서 지금 바닥 잡고 다시 이평대 타주는, 지금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차트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하방수 돌파하고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이평대 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는 하방수 돌파가 나와주고 완전히 지금 이평대를 타진 못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만 더 상승 좀 충분히 타는 모습도 나와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BTQ 같은 경우도 현재 하방수 돌파하고 이평대 타면서 돌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실스크 같은 경우도 이평대 지금 아직 이제 타러 가야겠죠. 아직은 못 탔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인플렉션까지도 마무리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이런 삼각 수렴대 하방수세 돌파하고 위로 돌리는, 그래서 이평대 위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2차 3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섹터 자체가 지금 뭐가 된다?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고, 지금 그런 과연 양자 컴퓨터가 최근 왜 이렇게까지 다시 상방으로서 추세를 돌리느냐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가 다시 참전해버렸죠.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양아치처럼 양자 컴퓨터는 무슨 향후 몇십 년은 더 걸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양자 컴퓨터는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뭘 말했습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이 양자 컴퓨팅 개선을 위한,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이 아이싱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의 제한적이었던 부분, 이 상용화의 기술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다? 지금 이런 것들의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이런 이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AI를 통해서 뭐를 한다? 양자 컴퓨터를 돌리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순수 100% 양자 컴퓨터는 사실 엄청나게 먼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얘기한 게 뭐다? AI와 양자 컴퓨터를 이제 합치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 투자를 하면서 이 광통신 테마, 이 엄청나게 크게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광통신 테마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이런 기술 선점이 정말로 앞으로의 기업의 주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상승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만 투자해서 끝나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말고도 전체적인 전 세계 글로벌적인 기업들도 투자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상용화 시대가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어제였죠? 어제가 아니라 4월 30일. 4월 30일에 이제 엔비디아이죠. 이제 아이온큐가 또 이제 뭐 합니까?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걸
이런 편지, 그러니까 서한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온큐에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비전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온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장문입니다. 장문이고 이걸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보다시피 2025년과 2026년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2025년도에는 이랬고 그래서 2026년도는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2025년도가 사실은 아이온큐에게 엄청난 큰 해였다는 거죠.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99%의 게이트 충실도도 달성했고 그 다음에 단일 장비에서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 뭐 센싱, 보안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뭐 한다? 통합을 다른 기업들 막 인수도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통합된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5년도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증명하고 기술을 완료하는 하나의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는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를 아까 주주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26년이 그래서 뭐가 되느냐? 25년도에 매출을 봤더니 기업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상 26년도에는 이제 뭐가 된다? 본격적으로 돈이 벌리는 시기가 뭐다? 26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인 공급망 및 인프라도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양자 데이터 센터 허브도 구축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뭐 어떤 실험실이 아니라 기업에게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뭐다? 25년도는 기술을 증명했고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기술의 종결?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26년부터는 매출의 시발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OQ가 사실상 시장에서 뭐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사실 아이온큐가 이제 뭐 했어요? 이 기업 매출 비중이 60% 이상 늘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서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고객이 주목할 만한 예로,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 기업들이 몇 개 있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런 클래식 컴퓨팅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온큐의 이런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서 또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4월 달에도 뉴스가 나왔던 게 누구화한다. 누구화가 아니죠. 기존에 하던 거를 이제 올 하반기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AI와 양자 컴퓨터의 결합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을 개방하는데 지금 국가 컴퓨터 최초로 AI 연구에 취역하는 슈퍼컴퓨터고요. 여기 뭐가 된다? 여기에 아이온큐의 기술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도 이런 뭐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슈퍼컴 6호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엔비디아가 하고자 했던 정말로 AI와 이제 이 AI와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의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최초로 나오는 순간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반기에 이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을 이제 공개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상용화가 시작되는 하나의 시발점이다. 스타트 지점이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또 양자 컴퓨터를 올 하반기까지도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엔비디아와 이런 아이온큐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또 뭐가 주목이 되고 있느냐? 인텔이 지금 인텔의 CEO가 4월 30일에 발표가 나온 거죠. 이게 미국 시간 4월 30일이니까 우리나라는 5월 1일이겠죠. 그래서 사이퀀텀의 이사회에 합류한다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인텔은 사실 원래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퀀텀의 이사회에 합류하는 게 뭐 이 기업의 기술을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시너지 효과로서 합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딴 거라기 위해서 이거 아직 제대로 뭐 밝혀진 건 없죠. 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한 건 없으니까 뭐 당장에 이걸 통해서 사이퀀텀에 대한 엄청난 뭐 시너지 효과로서 뭐 양자 컴퓨터 뭐 인텔의 주가가 오를 거다, 인텔이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탈바꿈 할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텔의 CEO가 지금 사이퀀텀의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오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인텔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몇십 년 만에죠. 지금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때 올랐다 무너졌다가 AI 버블에도 못 뚫었어요. 이 고점대를 뚫고 사상 최초로 지금 $100를 돌파한 게 인텔이에요. 언제부터?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인텔에 본격적인 지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GPU보다 추론형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으로 인텔이 또 말도 안 되는 신고가를 뚫어버렸죠. 지금까지 뚫지 못해서 신고가를 뚫으면서 인텔이 주가가 앞으로도 몇 배는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보는 기업들이 많아요.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인텔의 주가 이런 신고가 랠리가 또 미국 내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도 뭐가 된다. 이슈를 타기는 충분하겠죠. 이슈를 타기는 충분한데 그 인텔이 뭐하고 있다. 방금 사이 퀀텀의 이사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양자 컴퓨터의 모멘텀을 또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양자 컴퓨터랑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좋으냐를 놓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있는 방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1년 전이라고 떠 있지만 보다시피 24년도 한 11월쯤부터 이제 방송했던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이 당시 이때부터 그러니까 얘기했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다 적게는 뭐 4배, 5배, 많게는 뭐 20배, 30배 올라갔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딱 있죠. 뭐다? 이런 거 제가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는 이때도 이 5만에 나온 것도 그렇고 다 제가 얘기했던 게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는 늘 저는 바뀌지 않죠. 뭐다? 보안이다. 결국엔 보안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 양자 컴퓨터가 결국 창과 방패 싸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격에 대한 기술보다는 보안에 대한 기술이 더 빠르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전부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섹터를 볼 거면 보안을 제가 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웬만한 보안주들은 최근에 이제 또 우리가 AI 이제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엔트로픽 공포와 함께 또 보안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 움직인 종목을 좀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밀었던 종목 중 하나긴 한데 RNTX라는 기업이에요. 보면은 얘가 지금 이 장대 항목 나올 때마다 거의 상한가 왔던 거, 이런 자리 다 상한가요. 근데 얘가 이때마다 왜 상한가냐고 하면은 얘가 양자 컴퓨터, 과거에 아이윈 플러스예요. 아이윈 플러스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다시피 과거에도 뭐 한다. 최근에도 양자 테마 열풍 타고 보안 패러다임. 그래서 양자 암호 국책과제 참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책과제, 과거부터 또 테마를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뭐 했던 거에 대한 과제 참여했다면은 테마를 타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테마를 탔던 기업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뭐 한다. 삼성전자가 이제 양자 보안 관련돼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칩을 이제 심는다고 하면서 그때 세계 최초 최소형 양자 칩을 개발 성공하고 삼성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랐던 게 아이윈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RNTX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이런 부분 자리가 지금 이미 많이 어찌 보면 800원대 있던 게 2배 올랐다 볼 수도 있어요. 2배 올랐다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자리가 오히려 조정 줄 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 자리다 보고 싶은 게 뭐냐. 보다시피 지금 대하락 추세를 끝내고 지금 계속 이구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 보고 있어요. 모았다라고 보면은 지금 윗골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 현재 이 2천을 뚫어냈을 때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전고점 8천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 4배, 5배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이 당시에도 퀀텀 컴퓨팅 상승과 함께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 이게 양자 보안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3,000원도 안 할 때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한 2,000 얼마 할 때였는데, 보다시피 그러면서 이 당시 주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한 5, 6배는 상한가로 그냥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는 이슈를 엮으면은 시장 테마만 받쳐주면은 5배, 6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인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런 기업들이 지금 이슈 엮기엔 충분한데 이슈를 엮어서 굳이 올리기보다는 물량을 아까 박스를 만들어놓고 모아가던 구간이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윈 플러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내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이제 밴드 링크 남겨놓을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